오늘 제가 조사한 인물은 우당 이회영입니다. 우당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때 일가족과 함께 전 재산을 털어 독립운동을 하셨고, 안중근 의사와 신채호 선생님이 돌아가신 리순 감옥에서 고문을 받은 후 사형을 당하신 분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조사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1905년 일제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을사늑약을 강제로 맺었어요. 이에 고종과 우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로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특사로 임명된 이상설과 이준, 이휘종은 헤이그에 도착했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이미 조선은 일본의 보호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어요. 그러자 이준 열사는 억울한 마음에 그만 머나먼 헤이그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일제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트집잡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어요. 이 소식을 접한 우당은 우리의 힘이 약하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 우리 스스로 힘을 강하게 만들어서 강도 일본에 대항해야 한다는 다짐을 했어요. 1910년 8월 29일, 일제로부터 나라를 구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지만 결국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어요. 이에 우당과 5 형제들은 만주로 가서 독립투쟁을 하기로 했어요. 명문가이며 재산도 무척이나 많았던 터라 이회영 가문의 6 형제가 급히 처분한 돈만 해도 40만 원이나 되었어요. 당시 돈 40만 원이면 지금의 값어치로는 1조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마련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형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 재산을 처분해 50여 명의 가족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망명길에 올랐어요. 만주에 도착한 이들은 만주 삼원보에 정착해서 독립군을 양성할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어요. 일제의 감시를 피할 만한 무관학교를 짓는 일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러나 우당은 탁월한 지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10여 년 동안 3,500여 명의 학생을 배출했어요. 덕분에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청산리 대첩에서 일제를 맞이해 대승을 거두었으며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강력하고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했어요. 신흥무관학교를 이끈 10여 년 동안 이회영 일가에 엄청나게 많은 돈은 바닥이 났어요. 그러나 내색도 하지 않고 계속 뒷바라지를 하는 통에 우당의 가족들은 추운 겨울에도 불을 지피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이뿐 아니라 하루 한 끼의 끼니조차 먹기 힘들 정도가 되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뿔뿔이 흩어져 행방불명되거나 굶어 죽기도 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더 이상 견디기 힘들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당은 굳건한 의지로 독립전쟁을 이끌었어요. 적이 강하다고 해서 싸우지 않으면 영원히 질 수밖에 없으니 내 손으로 쫓아내야 한다 라고 외치며 무장투쟁을 주도했던 우당은 66세의 나이로 모진 고문 끝에 리순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사실 이혜영 일가는 지금의 서울 명동 일대에도 땅이 있었는데 이 땅까지 팔고 가면 일제의 감시를 받아서 떠나지 못할까봐 그냥 두고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재산들도 급히 처분하느라 싼 값에 처분했다고 해요. 반면 당시 높은 관리나 명문 양반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을사오적처럼 일제의 은사금을 받아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해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전 우당 선생님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분과 을사오적처럼 자신의 가문을 위해 일제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일지가 궁금했습니다. 또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이 가져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